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3월 첫 주가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진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겨울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래서인지 훈훈한 아랫목의 푸근함이 그리워지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쓸쓸한 이민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필름 난방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운 겨울날 외출 후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았던 곳, 바로 아랫목 이불 속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온돌 시공과 반신욕 사우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써니팅 필름 정수정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온돌 시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한국의 아랫목, 그 온돌방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곳에서 이 온돌 시공을 하려면 비용이 참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옛날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죠. 특별한 곳이 아니면 사우나를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집안에서도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가장 저렴하고 시공 또한 간편하지요. 복사열 방식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전혀 빠져나갈 염려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한국식 온돌 난방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써니팅 필름에서 취급하고 있는 필름은 한국식 장판의 개념을 갖고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우나룸에서 우리가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장시간 사용하셔도 고장의 염려가 없고요. 또 동파 염려가 없지요. 또한 설치 이전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나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원적외선을 다 아실 거예요. 원적외선 플러스 음이온이 방사되면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로의 연소음이 전혀 없고 송풍에 의한 진먼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 발생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초슬림형 간편 시공이에요. 시간 단축할 거는 물론이고 공사비도 엄격히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요즘 웰빙 하지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공해가 없는 청소하기 아주 간편한 시공 방법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직접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필름 히터와 또 다른 전기 판넬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도 알고 싶은데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있나요? 네, 필름 히터와 전기 판넬의 특성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름 난방은 발열 소재로 탄소로 되어 있어요. 네. 전기 판넬은 니켈과 철 크롬선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전자파에 대해서는 저희 필름은 거의 없습니다. 온돌 판넬은 다량 발생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원적에서는 저희 필름은 90.6%까지 저희 몸에 방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돌 판넬은 전혀 없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구조는 저희 필름은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필름 자체에 어떠한 그 데미지가 나도 온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온돌 판넬은 직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재사용이 불가능하지요. 네. 그다음에 과열 여부에는 저희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기로 열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돌 판넬은 계속 상승하면 과열이 될 수가 있어서 불이 날 경우가 생기죠. 저희 내구성에서는 저희는 부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단선 시에도 난방이 가능하고요. 온돌 판넬은 부식이 발생하고 단선 시에는 전혀 사용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상하부의 온도 편차는 저희 필름은 복산 난방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전체가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온돌 판넬은 바닥은 뜨겁지만
전혀 천정은 차가운 온도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필름 히터의 재료는 과연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참숯과 여기 보시다시피 은과 동으로 초슬림형 PET 공법으로 특수 코팅 처리한 제품입니다. 얇은 필름에 탄소 발열체를 도포하고 각 발열체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며 오염물질을 흡착제인 활성탄을 박피하였으며 동박으로 전기를 자극하여 만든 후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처리한 코팅 원적외선 면상 발열체 제품입니다. 예, 지금 이 재료에 참숯과 그리고 은, 동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참숯을 이제 그 재료에 첨가를 했을 때의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참숯은 예로부터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하죠. 왜 좋은가 하면 저희들이 가장 쉽게 얘기했을 때 속이 좀 나빴을 때는 그 활성탄소인 참숯을 갈아서 저희들이 약용으로도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지요. 그랬을 때 속이 편안해짐을 느끼듯이 이 코팅된 필름으로 바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잠을 잤을 땐 이 필름의 열이 저희 몸속에 세포를 뚫고 들어와서 저희 몸에 굉장히 좋은 그 원적외선을 방사해 주죠. 그 집에서 직접 그 살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전기요금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캐나다의 방 사이즈는 보통 150 사이즈면 큰 방이에요. 그러니까 150 스퀘어피트죠. 그러면 큰 은접실 하나와 큰 방의 사이즈가 한 330 스퀘어피트 될 거예요. 350. 그랬을 때 하루 8시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30을 기준으로 한 54불 정도의 요금이 나오죠. 그 필름 히터를 시공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네, 저희는 당일 시공하면 당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지요. 네, 그럼 이러한 그 시공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시공 단계는 5단계로 이루어지죠. 맨 밑에 바닥은 바닥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의 바닥이 대부분 하드우드나 카펫 또는 타일로 되어 있어요. 집안 공간에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카펫은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드우드나 타일은 그대로 바닥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면 발상 열체라 해서 저희가 특수 제작된 그 바닥재가 있죠. 그걸 두 번째 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단같이 생긴 필름을 깝니다. 그 위에 열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보온하는 화지를 깔고 있어요. 마지막 마감재는 손님의 취향에 맞게 하실 수가 있네요. 이러한 5단계를 걸치지요. 아, 예. 그렇다면은 이 필름 히터를 시공을 할 때에 칼펫 같은 경우에는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일반 뭐 하드우드나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냥 시공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네. 레미네이트나 바닥에 깔아 있었던 마감재가 새로 했었을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걷어내서 아마도 걷어내게 되면 한 10%쯤 데미지가 나겠죠.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그 보충을 해서 다시 깔아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바닥 시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만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어느 공간이든 시공은 문제가 없지요. 또 부분적으로도 원하신 부분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공간도 얼마든지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내가 잘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나는 이것을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가시는 공간이 지금 시공했던 공간보다
넓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돼서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감재가 또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보다 조금 적은 공간으로 갔을 때는 그 자체로 그대로 옮겨가서 쓰시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다닐 때에도 떼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네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집을 파실 때 이렇게 비용을 잘 들여서 너무 따뜻한 공간에서 잘 지냈는데 다른 집으로 갔을 때 또 하려면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 집을 만족하게 팔았을 때는 다시 또 시공을 하면 되겠죠? 네. 테이블 앞에 직접 이렇게 모형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전기를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따뜻한데요. 이렇게 히팅이 되려면 그 히팅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순간 난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을 켜신과 동시에 네. 이 전체적으로 열이 똑같이 네. 동시에 들어와서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 난방이라고 하죠. 그럼 순간 난방이라면 뭐 한 몇 분 정도? 한 1분 정도면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네, 전체를 네. 뜨겁게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필름 히터를 시공을 할 경우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시공비가 이제 또 가장 주안점이 될 텐데요. 시공비는 얼마나 듭니까? 맞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네. 네, 그러나 지금 이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바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우리 집 공간의 바닥을 뭘로 하고 싶다, 얼마의 예산이라는 거 다 갖고 계세요. 네. 거기에 필름 스퀘어피트당 필름값과 거기에 제반 5개 단계로 걸치는 이 부품만 추가되는 건데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스페셜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스퀘어피트당 필름은 5불 99에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부품은 인슐레이션이나 바닥재, 보호재 또는 마감재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필름 히터를 시공한 후에 그래도 이제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 또한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워런티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설치하는 워런티가 1년이죠. 필름 자체는 회사 자체에서 25년 동안 워런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1년 워런티지만 네. 그 필름 자체는 네. 25년이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쓰셔도 되겠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요, 그 온돌방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필름 히터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그 반식용 기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잠깐 세트를 정리하고 반식용 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반신욕 사우나 기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반신욕 사우나를 세팅을 해놨는데 먼저 반신욕을 하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효능을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가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떠한 효능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 개선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특히 또 하루 내 일터에서 서서 일을 하잖아요. 아마도 캐나다에서는 서비스업이 75% 종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서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제일 볼 수 있는 게 다리가 항상 부어 있어요. 근데 이 반신욕 사우나를 하면은 다리 부는 게 개선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뻣뻣하다고 느끼죠? 네. 일을 하다 보면 어깨도 뻐근하고 팔도 뻐근하고 머리 뒷목이 뻐근하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해요. 이런 것도 풀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혈액이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음식물과 중금속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반신욕 사우나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욥기 내부가 네.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네요. 첫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예, 여기 센서가 있네요. 네, 그 센서는 3중으로 안전장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내장에 예약 기능을 해놓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자기가 원하는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지요. 예, 이렇게 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간단하게 네. 화살표 표시가 위, 아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여기에는 자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찜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앉아 있으면 바닥에서 나오는 자욕, 근족에선 조사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엄마들, 어린애들 많이 낳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자궁에 질환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세요. 또 그런 분들, 남자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요, 전립선에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낀다고 하죠. 그런 분들을 그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항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근육을 혈액을 완화시켜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오부 내면이 면 발상 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과 양쪽 내벽과 바닥 또는 자욕기 자체에 모든 게 히딩 필름 시스템은 발상체 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기료도 아까 그 온돌방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네. 한 달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씩을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이 사우나기 자체가 640kW예요. 그래서 1시간을 사용했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 데이터로는 한 1,000원 나와요. 그럼 우리 캐나다 돈으로 한 1불 20전쯤 될까요? 예.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전기를 꽂아놨잖아요. 어디서 막 향긋한 나무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이 반신욕 기계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나요? 네. 지금 그 향기가 나는 것은요, 네. 홍솔이에요. 홍솔이요? 네. 빨간 소나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북쪽 지방, 그러니까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 홍솔하고 이 북미 쪽에는요, 삼나무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나무와 홍솔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홍솔과 삼나무를 특별히 다른 나무도 많은데 이러한 나무들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홍솔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잘 맞고 기후와 온도 편차에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그 아로마 테라피라고 아시죠? 우리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그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 캐나다는 습도와 온도가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북미산 삼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기계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좀 이 허리둘레가 크신 분들, 조금 뚱뚱하신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가요? 네. 허리가 44인치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분들은 이 안에 이 둘레에서 사우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4인치 이상 되신 분은 이 뚜껑을 미시면 이렇게 슬라이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타올을 덮으시고 예. 앉아 계시면 뚱뚱하신 분들도 무리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처음에 반신욕 사우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스팀이 나오는 그런 사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스팀 사우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히딩 필름으로 만들어진 반신욕기는요, 전원을 켜시고 15분만 되면은 우리가 물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네. 똑같은 반신욕을 실제 물릴 필요가 없고 또 물을 사용을 하면은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전기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15분만 있으면 우리가 물 속에 앉아 있는 느낌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필름미터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사항은요. 항상 나가실 때는 전원을 꺼주시고 들어오셨을 때 전원을 켜주시면 모든 이 제품들이 1분 이내로 순간 난방이 되기 때문에 켜놓고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전원을 꺼주시라는 것.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자욕기에도 열이 올라오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또 허리 찜질을 할 수 있는 곳에도 모든 열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뾰족한 가위나 송곳이라든지 그런 세부치로 인해서 구멍을 뚫었을 땐 그 부분만 안 들어오지 전체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뾰족한 송곳 이런 것만 항상 주의를 해주시면 제품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써니팅 필름 정수정 씨와 함께 온돌 시공과 그리고 반신욕 사우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제가 시작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시계를 1시간 빠르게 맞추고 주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